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연을 말씀드리기 앞서 이미 처제와 결혼한 부부처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일단 제 이야기도 다 듣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실 것 같아서 처제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서 10년이 넘게 연애를 하였고 아내는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도 하였습니다. 모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둘이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달콤할 것만 같았던 신혼생활의 행복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아내는 휴가가 며칠 남아서 집에 있었고 저는 휴가가 끝나서 바로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밀린 업무와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느라 아내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더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내는 옷방문을 잠그고 방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옷방문을 두들기다가 아무 소리도 없길래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 경기를 일으키며 놀래다가 저를 알아본 후에야 저를 안고 펑펑 울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안 아내는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낮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마트에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외딴 남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탔고 저희도 신혼집이다 보니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엘리베이터 탄 남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네 주민인지 아내에게 위해를 가할 괴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밝고 웃음이 많았던 아내는 그 남자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따라서 내리더니 아내를 데리고 강제로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거칠게 반항을 했지만 훨씬 체격이 좋은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 없었고 반항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구타가 있었고 구타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한 아내는 몹쓸 짓까지 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도 하고 검사도 받았습니다. 금방 잡힐 거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를 받으며 저희는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범인 잡히지 않았고 아내는 범인이 찍어간 아내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이 퍼질까봐 무섭다면서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장인 장모님이라도 계시면 좋겠지만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부탁해서 같이 살면서 아내 옆에 많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학교를 다녀온 사이에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처제는 괜히 학교를 다녀와서 아내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스스로 자책하였고 저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라는 생각에 매일 같이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술만 마시면서 지내다 보니 제 상황을 이해해주던 회사도 결국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제도 학교 갈 때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너무 힘들다면서 학교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술만 마셨고 처제는 방 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내다 보니 몸이 죽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아내를 따라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울 때쯤 언니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면서 처제가 저를 다 잡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것과 자기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던 것들이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인이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장 저의 부모님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관계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해진 아내 사건으로 처제와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저도 회사도 그만두었고 처제도 학교를 그만두었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사지 멀쩡한 성인이 둘인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편의점 창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쓰지 않고 처제와 둘이서 교대로 돌면서 일을 하였고 자리도 잡고 경험도 쌓이면서 지금은 아르바이트생과 처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택시를 꿈꾸며 회사 택시를 운전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함께라면 다시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속이고 지내야 할지 답답합니다.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사고가 생기면서 혼인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제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 및 친척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인정과 허락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께는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들끼리라도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제를 생각하면 멋진 결혼식까지는 아니어도 예쁜 드레스 입고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해주고 싶는데 저의 무리한 욕심일까요? 얼마 전 결혼식 관련해서 처제한테 물어보았더니 허례허식이라면서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면서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여자에서 결혼식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기에 제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공개하고 진심으로 인정과 이해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며 처제와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죽은 아내의 동생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아직은 인정받고 이해받기 힘든 부분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